저는 박길종이라고 합니다. 2010년 무렵부터 길종상가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과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해 나가려고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졸업하려고 할 때는 이제 20대 중반 후반 이제 돼가니까, 이제 졸업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모두가 고민을 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졸업하면 하기 전부터 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다가 이제 시급이 그 당시 제일 높았던 걸 이제 인터넷으로 찾다 보니까, 그런 목공 관련 아카데미와 뭐 이런 물건을 파는 곳에서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찾아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어깨너머로 목공 기술도 배우고 잡일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기술도 익히고 뭔가 사회 경험, 사회생활 같은 거를 하면서 미대 안에서만 있으면서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반성도 하고, 이제 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박길종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뭐 다른 프로젝트 팀들도 참여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길종상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길종상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길종상가에 박길종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너무 길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캐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가공의 인물이니까 또 물건을 가공하기도 하고 해서 박가공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SNS에 이제 박가공이라는 계정을 만들면서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박가공으로 하다가 뭐 다시 박길종으로 또 하다가 길종상가로도 하다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마트 2층은 이제 저 말고 이제 그 어떤 할아버지의 그림이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그림을 이제 각각 개성이 있는 그 그림들 뭐 여러 장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그 현시원 큐레이터와 이제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 선보이는 공간이 전체가 검정으로 칠해져 있는 극장 무대 공간 같은 곳이어서, 어떤 화이트 큐브 미술관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다가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를 위해 장치를 만드는데, 그게 어두운 공간이니까 물론 조명을 다 켜면 되게 밝은 공간이 되지만, 아예 어두운 공간에 그림 하나하나에 어울리는, 그림의 내용에 어울리는 장치를 만들고, 그 장치 하나하나마다 다 조명이 달려 있고, 도슨트 분을 또 섭외해서 도슨트 분이 이제 하나하나 조명을 켜가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관객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전시이자 약간 퍼포먼스 같은 그런 것이었죠. 네. 도면함이라는 어떤 전시 주제와 이제 작가들 이제 섭외한 것들 보고, 저도 거기에 작가로 참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한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도면함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하다가, 도면함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큰 종이가 펴서 이제 서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약간 종이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래서 그 도면을 종이에다 그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종이가 이제 한옥 공간을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감싸고 있게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진짜 종이 롤지를 큰 거를
전시장 공간에 감쌌고, 그리고 전시 자대도 종이 롤이 이제 약간 팔자 모양으로 펼쳐진 것처럼 이제 쇠 구조물로 얇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아크릴과 이용해서 자대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마당에 있는 빈 공간에는 도면함을 만드는데 A4 용지를 위한 도면함, 리플렛을 위한 도면함을 만들어서 서랍이 이제 한 몇십 개가 있는 아크릴 도면함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발전해 나왔던 것 같아요. 청주에도 수장고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1층 말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또 연구자들을 위한 또 수장고가 있어요. 열린 수장고가. 그래서 그 수장고를 먼저 크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보시고 연락을 주셨고, 새로 지어지는 파주 수장고를 위해서 열린 수장고를 디자인 설계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미술관과는 다르게 이제 민속박물관이다 보니까 박물관과 미술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기능을 다 해결해야 되느라 특이한 디자인을 할 수는 사실 없었고, 좀 되게 격자무늬에 칸칸이 물건이 들어가게끔 배치를 했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또 조명을 다 받을 수 있게 그림자가 지지 않게 하면서, 또 물건을 나중에 또 관리한 사람들이 교체를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 유리로 다 감싸져 있는데 또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고, 뭐 되게 어떤 신경 쓸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어떤 물건을 의뢰해서 만들고 뭐 디자인을 한다, 뭐 시안을 그린다,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을 때여서, 서로 어떤 책상이 필요하다, 어떤 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래요, 그러면 몇 월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만들어서 그냥 바로 갖다 드리고, 중간 과정을 하나도 서로 공유 안 하고, 네, 그렇게 했었던 게 재미있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의뢰를 하신 분들도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다 하나하나 전 이렇게 좋아하고 의미가 있고 다 다른 걸 만든 거라서,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초반에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꾸준히 여러 번 의뢰해 주신 분으로는 뭐 지금 이번 전시에 그래픽 디자인도 해주시는 신신 그 팀 분들이 이제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에 정말 2010년, 11년에 제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이제 의뢰를 해주셨고, 뭐 최근에도 또 어떤 사무실 공간을 만들게 되면서 정말 최근에도 또 의뢰를 해주셨고, 그 중간에도 또 여러 번 의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여러 번, 네, 찾아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길종상을 하기 직전에 어떤 포스트잇이란 프로젝트 팀을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에 있던 친구들이 뭐 건축가도 있고 미술을 전공한 친구도 있고 뭐 경영학과 친구도 있고 했지만, 자유롭고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라는 거에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공간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하는 걸 해보자 해서, 서울시 내 아니면 전국의 곳곳에 비어있는 공간들, 임대라고 붙어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공간들 중에서도 뭐 하고 싶은 공간이 있고 아닌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연락을 해보고, 짧게는 뭐 15일 빌려서 뭐 거기에 설치를 하고 전시를 하고, 지금의 이제 팝업 공간 같은 거죠. 건물주나 아니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을 찾아 설득을 하고, 그 공간을 이제 정말 빌려서 뭐 한 3, 4일 설치하고 3, 4일 선보이고, 그런 작업들을 몇 번 했었는데요. 원래는 페인팅만 하다가 그런 공간에 대한 재미를 또 그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에르메스 쇼윈도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길종상가 팀에서 같이 디자인하는 친구도 있고 같이 제작하는 친구도 있고 좀 더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죠. 아무래도 전시장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뭐 큐레이터 기획자들과 같이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또 전시장 컨디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객 동선이라든가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구상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백화점이나 어떤 상업 공간은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또 분야이긴 한 것 같아요. 백화점이 끝난 운영 시간 이제 야간에 그때 들어가서 이제 빠르게 설치하고 나와야 돼서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 가서 어떤 실수 없이 빠르게 설치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여름메스 같은 경우는 매년 주제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25년도 주제는 드로잉이라는 주제여서 드로잉의 손맛이라든가 어떤 페인팅의 어떤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많은 걸 쌓아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드로잉의 이렇게 날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기존에 했었던 전시보행기 시리즈에서 이제 나온 이제 작업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미술관에 일을 하러 다니다 보면 이제 미술관에 설치하러 갔을 때도 개장 전에 아침 9시, 10시 전에 빠르게 가서 뭘 설치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저녁 6시 이후에 끝나고 가서 뭘 하고 빨리 빠져나온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경비하신 분들 또 안전 요원들 모두가 다 약간 그런 작품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이렇게 몰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꼭 몰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항상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하거나 어떤 작품 관리를 하거나 경비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분들이 이걸 이렇게 자기는 부끄러워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것처럼 만드는 상황,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운영 시간 안에 이렇게 당당하게 미술관 안에서 이제 청소도 하고 지나다니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청소하는 카트도 모양들이 되게 다양하고 이렇게 재미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런 카트들이 이제 보통은 어떤 플라스틱이나 어떤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자전거 문화에도 자전거를 사면 이제 그 자전거를 어떻게 본인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하고 어떻게 꾸미고 이런 거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런 청소용 카트 같은 경우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품들을 활용해서 뭐 분무기를 물통 케이지에다 꽂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카트의 그립을 컬러를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소재, 일반적인 그립이 아닌 다른 소재를 쓴다거나 뭐 바구니를 달아서 그 바구니에 예쁜 끈으로 또 묶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카트, 청소용 카트 겸 보행기 뭐 이런 거를 구상하면서 청소하면서 좀 더 정말 야외에서 자전거를 즐겨 타는 것처럼 자전거 타면서 약간 바람을 맞으면서 그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그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디자인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았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사면은 잘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버리지 않고 그냥 간직하고 있고, 그냥 그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 오래 간직하고 있어서 추억이 있어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이제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라디오나 어떤 카스트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도 고장나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쓰고 있고 하는 편인데요. 오디오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쓰던 건데 연수로 따지자면 네, 한 30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일상에서 제가 봤던 재밌는 풍경들, 저만 재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골목에 어떤 버려진 물건들의 조합이 이제 제 눈엔 뭔가 재밌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 그 문구가 이상한 문구가 있다거나 골목에 버려진 의자나 그런 것들 주워서 동네 할아버지들이 뭔가 고쳐서 다시 앉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상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이상한 모습들을 작업으로 이제 변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관객분들도 좀 더 일상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TV를 보면서 이상한 작품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그냥 본인만의 시선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그걸 느낀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SNS에 그냥 스토리에 올릴 수도 있고 뭐 게시글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